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도 쉬어가가지고요. 볼만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가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일단 지난달 무역수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6억 달러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수입은 13.3% 줄어들면서 522억 3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총 26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일반 기계 수출은 상당히 늘었지만 역시나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줄어들었고요. 7개월 연속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이렇게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역 적자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1995년 5월에 17개월 연속 적자가 난 이후에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옆에 수치들 나오고 있는데 무역 적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무역 적자의 규모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12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에는 지난 2월에는 53억 달러, 3월에 46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2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요일에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에 출국을 했었고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국빈 만찬, 미국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과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이후에는 보스턴으로 이동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책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뤄진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동맹을 통해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단 방미 성과에 대한 부분들 여야가 좀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관련된 부분들 기업별로도 공개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올라왔던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요? 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잇따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미국 정부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나서고 있지만 당장 체코나 폴란드 같이 수출 과정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패트릭 프레그먼 웨스팅하우스 CEO가 지난달 말에 폴란드 현지 언론을 통해서 한국형 원전 수출은 미국 수출 통제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이 추진하는 폴란드의 원전 사업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수원은 폴란드 측과 함께 원전 2기를 짓는다는 내용의 협의를 맺고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잇따라서 좀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수원이 폴란드는 물론 체코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하는 만큼의 약간 기선제압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법적 분쟁에서 이기거나 중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수원은 물론 한전이 추진 중인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의 이슈가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원전 종목들 지난주에 한 차례 좀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G2파워, BHI 같은 원전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SG 사태죠. SG증권발 창구로 대량 매도가 이뤄지면서 8개 종목들이 폭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좀 길게 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무려 4거래일 연속 하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의 핵심으로 라더견 대표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를 두고 하락한 종목들의 회장들이 좀 주식을 매매했다는 행위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출국 금지한 조치 10명 가운데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라 대표 그리고 전직 프로골퍼 A씨를 포함해서 최소 6명 정도가 입건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단독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SG증권발의 주가 폭락 사태 국면에서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폭등 직전에 좀 수백억 원을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다우데이터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키움그룹 측에서는 지금 관련된 연관성을 상당히 크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라 대표가 김익래 회장을 좀 어느 정도의 세력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자 다음키움그룹 측에서 라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라 대표 측이 김 회장을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익래 회장이 좀 엮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물론이고요. 다우데이터 이 종목이 좀 하한가 랠리를 연이어서 펼치기도 했었는데 관련 종목 약간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이런 보도에 의해서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 다우데이터 주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소식인데요. SK 이테크놀로지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본격적인 공략에 나섭니다.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신앙다와 함께 배터리 분리막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SKIET는 중국 창저우 공장에서 생산한 분리막 제품을 신앙다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SKIET는 중국에서 IT와 전자제품용 분리막을 신황다 그룹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을 전기차 배터리 영역까지 크게 확장하게 됐습니다. 이날 MOU를 기반으로 해서 양사는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리막을 공급을 확대하고요.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상호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SK이테크놀로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그룹주들 계열사들도 함께 주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 바로 자이글인데요. 이 자이글이 최근에 시황 변동에 대해서 조회 공시 답변을 좀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자이글이 해외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조인트 벤처 설립과 투자에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법인의 투자 금액이나 일정은 지금 기밀 유지 약정을 좀 맺었기 때문에 내용을 공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확정되는 시점이다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4월 4일에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면서 자이글 시간외에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좀 잠잠했던 주가에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관련 흐름들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실적 체크 꼭 해보셔야겠죠. CJ 대한통운이나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계속해서 주말 중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가지 소식들 함께 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